별채권자를 담보물의 가치 이상으로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요. 어려운 얘기를 되게 쉽게 해드릴게요. 되게 쉽게. 별채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다음에 청산가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요거에 대해서인데요. 이 청산가치에 대해서는 최근에 분양권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별채권 관련해서는 딱히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어떤 게 있었냐면, 별채권자가 면책 끝날 때까지 죽어도 별채권을 실행 안 하고 자기의 확정채권 신고를 안 했을 때 별채권자가 어느 정도로 변제를 받느냐는 거예요. 그럼 일단 별채권을 먼저 볼게요. 별채권 뭐예요? 별도로 변제해야 되는 채권, 이거잖아요. 별채권.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별채권은 별도로 변제해야 돼요. 다만 이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별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권리를 행사하고 그 다음에 남는 돈은 회생채권자랑 동일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동일하게 변제가 되는 거예요. 별채권자는 미약정 채권자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은 임의경매를 시행을 해서, 경매 실행을 해서 그 다음에 남은 돈을 회생채권으로 다시 신청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가진 담보물의 가치가 실제로 환가가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담보물 가치의 70%, 그거 이외의 채권들은 일반 채권으로 적립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개인회생 신청을 했어. 그러면 담보대출의 담보권자는 집 경매 넘기겠죠. 집 경매 넘긴 다음에 경매가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자기가 그 돈 받고, 못 받은 돈이 있으면 야, 더 줘! 라고 하면서 확정채권 신고를 하면 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별채권자의 확정채권 신고 이후에 적립해놨던 돈을 일반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고 별채권자한테 좀 더 주고 뭐 이런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확정채권 신고를 안 했을 때 별채권자는 별도로 변제받는 애니까, 그러면 우리는 면책기간은 끝났어. 변제계획안 상에서 우리가 갚아야 되는 기간은 끝났는데 면책 신청을 했는데 별채권자는 별도로 변제해야 되니까, 그럼 별채권자에 대한 남은 채권 있잖아요. 남은 채권은 갚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제 영상을 참고하시는 우리 실무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거 헷갈렸을 거예요. 그냥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별채권자가 우리한테 문의가 온 거예요. 한 번은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냐고. 그래서 그때 안 그래도 수원법원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손혜생위원님이 우리한테 의견서를 내달라 그래가지고 정리해서 냈는데, 결론은 뭐냐면 안 갚아도 된다요. 안 갚아도 된다. 개인회생 채권에서 비면책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비면책 채권은 법에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 법에 정해놓지 않은 비면책 채권이 아닌 거는 다 면책되는 거예요. 개인회생에서 비면책 채권이 아닌 건 무조건 면책이다. 그 다음에 별채권자는 개인회생 채권자잖아요. 별채권자는 우리가 별채권자의 채무를 별도로 변제해야 되는 그 금액이 따로 있다는 거지, 담보금액만큼만. 어쨌든 얘네가 개인회생 채권자인 건 너무 명백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들어있는 채권자가 비면책 채권이 아닐 경우에는 면책 신청을 했을 때는 다 면책이 되는 거잖아요. 별채권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별채권자한테 네가 빨리 네 권리를 행사하고 그 다음에 못 받은 돈이 있으면 신고를 해라, 못 받은 돈이 없으면 신고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별채권자가 별도로 자기한테 그 허락된 별채권을 행사를 안 하고 멍하니 있다가 면책기간이 오고, 지금까지 별채권자를 위해서 적립해둔 돈은 변제계획안에 적혀 있거든요. 이거 채권 신고 안 하면 일반 채권 나눠주겠다고. 그 나눠줬어, 변제계획대로. 그 다음에 얘가 뒤늦게 와가지고 야, 우리가 별채권 행사했는데 2억이 모자르니까 다시 갖고 와 라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생법원 무슨 실무조연과 거기에는 회생 절차가 반 이상 진행이 됐을 때 별채권자가 확정채권 신고를 안 하면은 신고를 하라고 촉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촉구를 몇 번 했는데도 별채권자가 멍하니 그냥 자기의 어떤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나는 나중에 무조건 다 받아야지 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면책시켜 버릴 거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차를 담보로 맡겼어. 내 차의 가치는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개인한테 빌려준 돈은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 차의 담보를 맡기면서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놨어요. 근저당권 설정한 사람은 차량 가액이 1,000만 원인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돈을 안 갚으면 일단 1,000만 원은 차를 내가 경매해가지고 받고 그 다음에 4천만 원은 어떻게든지 얘를 추심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자기가 차량 경매를 안 하고 면책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면책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차량 경매를 하고 4천만 원은 야,
이거는 나는 별채권자니까 4천만 원 내놔 라고 하면 이거는 별채권자를 너무나 포괄적으로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왜? 담보물의 가치 이상으로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담보물의 가치를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돈은 회생 절차에 따라서 변제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담보물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적립을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보물이 1,000만 원에 팔렸다? 그럼 확정채권 신고를 4천만 원 하는 거고 중국 차값이 올라가가지고 2천만 원에 팔렸다? 3천만 원 신고하는 거고 차량이 멸실됐다? 그럼 5천만 원 다 신고하는 거예요. 확정채권. 그러면 모자르면 좀 더 줄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있고 한데 그 의견서를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만약에 실무에 하시는 분들 아니면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우리 회생 의뢰인분들 그 별채권자가 확정채권 신고 안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 나름 쓴 의견서고 이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그 별채권자가 확정채권 신고했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면책할 거거든요. 그 적립한 금액 나눠주고 그러니까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개인회생 관련된 영상을 찍으면서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10분 영상만 찍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맨날 똑같은 것만 반복돼서 찍는 것 같고 해서 이번에는 좀 어려운 거 최근에 이 법원하고 저희하고 뭐 의견 보유를 하고 이런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영상 별채권에 관련된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권, 지식산업센터 아니면 상가, 수익형 부동산 분양권 때문에 회생이 빠그라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저희가 다 변호사들끼리 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또 곧 올려드릴게요.